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9월 11일 월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뉴욕 시장은 지수가 약간 반등하면서 끝나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신통한 상태는 사실 아니었어요. 그냥 떨어지는 거는 멈췄다. 그 정도였죠. 그래서 이번 주에 시장에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이 CPI, PPI 계속 이제 지표들이 나올 일정이 있기 때문에 시장은 이제 그 지표들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코스피도 오늘 이제 월요일 시작은 보합권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조금 더 밀려서 한 0.28%까지 밀렸지만 바로 이제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았어요. 장중에 이제 외국인 기관이 매도에 있다가 매수로 이렇게 자꾸 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지수가 큰 폭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상승할 수 있었고, 특히 이제 오늘 중요한 거는 종목별로 희비가 굉장히 갈리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움직임은 이렇게 크게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내부적으로 종목별로 희비는 상당히 엇갈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247억을 순매수했고, 기관은 334억을 순매수했고, 개인이 757억을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수는 2556.88, 9.20%포인트가 올라서 지난 주말보다 0.36% 상승하면서 장을 끝냈습니다. 코스닥은 출발은 제법 상승해서 출발을 했어요. 0.46%. 근데 이제 워낙 시초가가 높게 붙어서 그 이후로는 시초가가 고가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낮은 지수가 계속해서 이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장중에는 거의 0.7% 가까이 이렇게 밀리기도 했지만 나름대로 코스닥 나름대로 또 회복세를 보이면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629억을 순매도했고요. 기관은 325억을 순매도했고, 개인은 1126억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지수는 912.55포인트, 지난 주말보다 0.18% 내리면서 장을 끝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밑꼬리가 달린 양봉을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이어붙이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나름 이제 재반등을 노리는, 그게 이제 맘대로 되느냐의 문제는 있지만 일단은 좀 재반등을 노리는 그런 모습이 만들어졌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시초가가 워낙 높아서 오늘 이제 음봉이 그려졌지만 음봉치고는 밑에 꼬리가 많이 달렸어요. 그러니까 저만치 내려갔다 이제 회복력을 보였다. 밑꼬리가 달렸다. 그래서 아직은 반등의 기조가 이렇게 허물어졌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의 환율은 달러당 1331원 10전에 끝나서 지난 주말보다 2원 30전이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총 상위를 보면 오늘 이제 크게 움직인 건 없지만 그래도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반도체를 샀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530억, SK 하이닉스 196억 이렇게 샀고, 기관도 삼성전자 310억, SK 하이닉스 222억 이렇게 샀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외국인 기관이 동시에 다 샀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서로 엇갈리는데, 포스코 홀딩스만 외국인이 584억을 매도했고, 기관도 174억을 매도해서 둘 다 판. 그 다음에 현대차는 외국인 10억을 샀고, 기관도 5억 샀고, 그렇습니다. 기아는 외국인 기관이 동시에 다 팔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에 가서 에코프로는 외국인은 팔았고, 기관도 팔았고, 그렇습니다. 근데 포스코 DX는 외국인이 10억 정도 순매수했고, 기관도 31억 정도, LNF만 외국인이 37억을 순매수했고, 반면에 기관은 111억을 팔았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코스닥 시총 6위로 이제 등극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외국인이 424억을 순매도했고 기관도 89억을 순매도한 반면에 개인은 542억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시장 보면 역시 이제 오늘 시장 끌고 간 게 바이오 쪽하고 이제 로봇인데, 로봇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아시지만 이제 두산 로보티스가 오늘부터 수요 예측에 들어갔잖아요. 이번 주 이제 계속 그 수요 예측을 진행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붐업이 됐죠. 그 로봇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이제 지난주도 로봇이 시장을 강하게 끌고 왔는데, 그래서 이제 두산 관련 주들도 좀 강세를 보이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뭐 SP 시스템스 같은 경우는 두산 로보티스하고 대리점 계약이 돼 있다 그래서 이게 또 부각이 됐어요, 오늘. 그 다음에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시총 6위가 됐어요. 4조가 넘었죠. 연간으로 보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600% 상승률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 못 드리니까, 그 썸네일에 이렇게 달아드리고 했고, 그래서 매매 원칙상 보고 사신 분들은 상당히 괜찮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대혈, 그러니까 이제 줄기세포, 면역세포, 항암제, 이런 것들이 오늘 이제, 다시 움직이면서, 그렇게, 차바이오텍도 제가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썸네일에 써드린 거죠. 그것도 오늘 52주 신고가가 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우크라이나 때문에 이제 건설기계, 정부가, 대통령이 이제 얘기를 했죠. 재건 패키지 마련해서 우크라 재건을 적극적으로 돕겠다. 그리고 이제 우크라에 내년에 3억 달러, 그 다음에 중장기적으로는 20억 달러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고, 또 이제 건설기계 이런 쪽도 그 모로코 강진 때문에 2,100명이 사망자가 현재, 근데 아직 찾지도 못하고 발굴이 안 된다니까 장비 부족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건설기계가 오늘 부각되는 그런 이유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조금 이제 더 내려와서 보면 조선도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최근에 이제 조선이 슈퍼사이클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신조선 지수가 174가 넘어서 174.05. 31주째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타르발 2차 물량이 그게 이제 40쪽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요거 수주가가 이제 인상될 걸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2차로 들어오는 이 40쪽은 척당 2억 3천만 달러에서 2억 4천만 달러 정도 이렇게 오른 가격이 될 거라고 이제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원자력, 이거는 신한울에서 2호기 운영 허가안이 의결되면서 내년에 이제 상호 문정을 한다. 이런 거 하고, 앞으로 이제 신한울 3호, 4호 이것도 건설을 재개한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원전 예산이 2배가 늘었으니까, 그리고 또 한국하고 인도네시아하고 원전 협력 대폭 강화하는 MOU를 맺어서 그런 등등으로 해서 원자력 관련된 것도 조금 움직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오랜만에 움직이는 게임 이게 넵튠 자회사하고 카카오 게임스가 개발한 게임이 이터널 리턴 이게 흥행을 하고 있고, 또 넷마블 세븐 나이츠 키우기 이게 애플 앱 스토어에서 1위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것들이 오늘 시장을 좀 이제 움직인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의 지수는 별로 움직임이 없고, 그렇고 그렇지만, 이게 갈 종목은 상당히 많이 가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편차가 엄청나게 큰 하루였다. 이렇게 특징을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을 좀 들여다보면, 우리 시장이 참 재밌어요. 나름대로 이 지금의 시장 상황을 아주 정리를 잘 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기본적으로 걱정은 되지만, 공포를 몰고 온 만큼 그렇게 어려운 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 근처에서는 이제 폭락 온다, 그러니까 장이 매일 못 오르고 조금 쉬면 폭락 온다 이랬다가 또 좀 하면 간다 그랬다가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지금 제가 자주 말씀드린 시장은
그 앞으로 다가올 한참 후의 공포를 막 미리 끌고 와서 이렇게 빠지고 그러지 않거든요. 그건 이제 그때 걱정하자 하는 게 이제 시장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 분위기가 뭐 썩 좋은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공포를 몰고 올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나름대로 이슈가 이어져서 나오는 거를, 중요한 게 뭐냐면 이슈가 나온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를 우리 시장 나름대로 지금 소화를 해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전 세계로 불고 있는 이제 AI 열풍. 뭐 잠시 엔비디아 멈칫해도 뉴욕에선 엔비디아죠. 미국에선, 세계 시장에선. 그렇지만 이제 우리 시장에서는 이거를 조금 달리 해석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엔비디아 뭐 이렇게 해서 AI가 각광을 받으면 그럼 우리는 뭐냐? 그러면 이제 HBM 반도체 같은 거를 만드는 게 우리가 강점이니까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 두 가지의 이 AI라는 이슈를 묶어놓지 않았다 이거예요. 우리 시장이. 그 우리 시장은 생각지도 않게 무슨 AI 로봇, AI 의료기기 막 이런 식으로 이거를 이제 어플리케이션 사업 쪽으로 확장을 딱 시켜버렸어요. 시장이. 이슈를. 그래서 이게 반도체에다가 묶어놓지 않고 다른 이렇게 라인을 이렇게 시장이 뻗은 거죠. 그렇게 이제 정리를 시장이 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상당히 좋아 보여요. 왜냐하면 그거 딱 해당되는 반도체에 갖고 막 씨름을 했으면 시장이 굉장히 어려울 뻔 했는데 이렇게 이제 우리 시장은 이거를 전격적으로 틀어버렸어요.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는 엔비디아가 있다면 우리 시장에서는 로봇이 있는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예. 그래서 뭐 중간에 조정을 받지만 로봇 관련주들은 아직도 상당히 그 추세선이 강하게 가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또 하나가 이제 그 위고비 열풍이었잖아요. 이게 당뇨병 치료인데 당뇨병 치료하다가 사이드 이펙트가 이게 비만을 항비만제로도 쓸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 난리가 나서 한번 이제 훅 이렇게 제약바이오를 휩쓸었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는 줄기세포, 뭐 면역치료제, 뭐 AI 의료기기 이런 식으로 이 제약바이오 라인을 또 확장시켰어요. 우리 시장이 거기에서만 머물러서 쉽게 얘기하면 뭐 항비만제 여기에 매지 않고 이거를 쓱 돌려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이제 그 비만 치료제,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당뇨 치료제, 그다음에 치매, 줄기세포 뭐 관련된, 그다음에 암, 지금 이제 그러니까 암 관련 거기에다가 AI를 이용해서 조기 발견, 루닉 같은 거 뭐 오래전에 말씀드렸지만 그게 오히려 유능한 의사보다 빨리 발견한다고 뭐 기사에도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거를 우리가 전선을 다시 재정렬을 해버렸다. 이거는 사실 우리 시장으로 보면 사실 기가 막힌 일이었어요. 기가 막힌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추석 연휴 전까지, 추석 연휴가 언제예요? 28일부터 시작되니까 이게 2주 넘게 이렇게 이제 이어진다면, 이게 이어질 수 있다면 지수도 큰 상승은 아니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는 뭐 오름 정도 이렇게 만들 수 있고, 특히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주력 그 종목들 있잖아요. 이것들은 오히려 여기서 큰 수익이 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물론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만하게 낙관적이지만은 않아요. 왜 그러냐면 CPI, PPI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발표되면서 이제 그거 가지고 옥신각신하고 뭐 연준이 어떻게 할 거네 마네 막 이런 얘기가 이제 끊임없이 나오면서 시장에서 논란을 부추길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탄탄대로를 달리듯 그렇게는 못 갈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시장이 지금 라인을 이렇게 정면으로 딱 맞는 그런 거에서 이렇게 비껴 틀어놨어요. 전부 그 종목들이 움직이는 거 보면 AI도 반도체에 묶어놓지 않고 AI 로봇, AI 의료기기 이렇게 해서 약간 틀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파도가 타고 오는데 그걸 정면으로 본 게 아니라 이렇게 다 틀어놓은 거예요. 조금씩.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들이 시장에서,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는 오히려 기술 성장주가 막 힘들어할 때
바이오나 헬스케어 이런 쪽에 또 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교묘하게 섞어서 지금 틀어놓어져 있는 거다. 전면 충격을 일단 피할 수 있게. 그래서 지금 유동성이 굉장히 제한적이지만 이런 시장을 보고 지수가 저렇게 많이 올랐어는 아니지만 야 뭐가 이렇게 많이 올랐대 이럴 수 있잖아요. 로보틱스 1년에 600% 먹었대 막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뭔가 이제 그 단기적이지만 후속 매매만 이루어진다면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게 전혀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예, 불가능한 것도 아니에요. 다만 이제 엄청난 랠리는 포기하자. 그건 힘들다 지금은.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 그 사이에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는 게 항상 중요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매매 원칙이에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내가 매매할 때의 기준점은 매매 원칙을 정하고 그런 종목들 앞서 나가는 종목들을 판단해야 될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아직도 10일 2평이 빳빳이 서서 가고 5일 2평이 그 위에 있고 그 위에서 조금 너무 빨리 달렸으니까 흔들린다 그래서 그냥 아이고 냈다 던져버리고 그럴 필요도 없고 제 말씀 그때까지는 그냥 갖고 홀딩하고 가는 것도 방법의 하나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잘 따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거하고 실제로 매매해서 따라하는 거하고는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댓글에도 많이 물어오시는데 이 매매 원칙에서 보면은 10일 2평의 그 기울기 슬로프 이것만 이제 기억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이게 그 상황에 따라서 종목에 따라서 어떻게 디테일하게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설명하려면 이 유튜브로는 좀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 10월부터 이제 백만가미 스쿨 그 시즌 2에서 그때는 제가 좀 자세히 그때 이슈가 되는 종목들의 그래프를 올려놓고 우리가 이 매매 원칙을 어떻게 이 종목에 해석해야 되냐 이런 게 여러분들한테 더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렇게 할 계획이니까 조금 기다리시면 추석 연휴 때 저희가 이제 고지를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썸네일 종목을 보고 눈치 빠르게 사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댓글에 보니까. 그런 분들은 많이 보셔서 기분 좋으실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시장이 AI, 엔비디아에서 HBM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AI 의료기기, 로봇, 바이오 이렇게 해서 이게 상황을 이렇게 라인 축을 형성해 놓은 거는 정말 다행이고 좀 긍정적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여요. 근데 이제 그래도 우리가 걱정은 해야죠. 걱정의 첫 번째가 뭐냐면 그래도 유동성이 제한적이다. 두 번째는 이거 이후에 후유증이 클 수도 있다. 그거는 어쩔 수가 없죠. 시장이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늘 이 매매 원칙에 입각해서 이거를 체크를 해야 돼요. 오늘도 올랐구나. 기분 좋아. 내일도 오르겠지. 이런 게 아니라 매일매일 그거를 체크를 해 보셔야 돼요. 그런 거는 필요하다. 근데 돈 벌려면 그 정도는 해야죠. 그래도 이런 기회가 시장에서 이렇게 움직여주고 있다는 게 천만 다행인 거죠. 지수는 별로 안 움직이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정리 이렇게 끝내고, 내일 또 장 끝난 다음에 저는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